요즘에 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가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종목이 귀하다. 종목이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금 감춰져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나와 있고요. 영상을 좀 찍다 보면 저쪽에 또 해가 뜨겠죠. 그래서 같이 해 뜨는 해돋이를 구경을 하시면서 종목을 하나를 살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되게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3,300이 넘었어요. 신고가죠. 그래서 코스피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코스닥 또한 반락한 부분을 상당 낙폭 부분을 회복을 하고 있다.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다. 이 와중에 종목이 없어요. 없지.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나 많이 오르니까 지금 살만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된 싼 종목이 없다.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일단은 요겁니다. 요거예요. 삼성 SDS인데 삼성 SDS가 많이 소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이슈가 있겠죠. 지금 얘가 오르든 안 오르든 지금 현 코스피 대비해서 나쁜 회사가 아닌데 주가가 안 올라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주가를 한번 봐볼게요. 삼성 SDS가 다시 한번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 가격인데 삼성 SDS가 요럽니다. 가격이 이래요. 길게 봐도 주봉으로 봐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못 올랐어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올랐는데 얘는 못 올랐단 말입니다. 뭐 이슈가 있겠죠. 그렇다고 얘가 뭐 나쁜 회사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래?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가 아까도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막 급등했었던 구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왜 그랬냐면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커지는 삼성 SDS 왜라고 해서 지금 뭐 지배구조 개편, 지분가치 기대감, 뭐 코로나 백신 유통 진출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천천히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올해 초에 1월 달에 삼성전자랑 합병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등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별세하시고 이제 뭐 지분 상속세가 확정이 된 이후에 삼성전자랑 좀 합병설이 불거졌는데 요게 이런 전망이 있어서 분명히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슈가 한번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요게 없어졌죠. 네. 결론부터 말하면 요 기대감이 또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1월 달에 삼성 SDS가 이제 삼성판의 현대 오토에버가 될까?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처럼 모빌리티에 특화돼서 전 SI 그 시스템 통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뭐 큰 회사가 될 거냐라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렇게 차량 전장업체를 인수를 한다. 삼성 SDS가 좀 그런 찌라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이것도 14%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기술력 있는 차량 전장 부품 회사를 인수를 해서 뭐 삼성판 현대 오토웨버가 될 수 있었는데 좀 그게 이제 뭐 이슈가 있었다가 금세 사그라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에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련돼서 여기 발행사가 삼성 SDS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관련 특징주로 또 부각이 됩니다. 6월이니까 이번 달이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은행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CBDC 이쪽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모의 실험 사업자 선정에서 삼성 SDS가 유력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게 요게 제안 요청서를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해서 기업들한테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이제 제안을 요청을 하는데 그 제안 요청서 자문을 삼성 SDS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제안 요청서 자문을 삼성 SDS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요거 CBDC 발행하는 거 요거 주관사가 아마 삼성 SDS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돌아서 좀 특징주로 좀 이렇게 관련돼서 좀 부각이 좀 됐었습니다. 최근에. 네, 요것도 사실 조금 좀 애매모호해요. 요것도 이제 기대감보다 조금 많이 사그라든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 어떠세요? 지금 제 이야기 듣고 나시니까 조금 지치시지 않으세요? 이제 뭐가 될만 했다가 없어지죠. 지금 뭐가 될만 했다가 없어지고 뭐 현대오토에버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막 이런 식이잖아.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것도 올해 1월 이야기인데
삼성 SDS가 올해 1월에 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올랐냐면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편승이 됩니다. 야, 삼성 SDS가 왜 코로나 백신이랑 관련이 있냐?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다 보니까 백신을 유통을 하는데 냉장을 잘 해가지고 이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코로나 백신을 대거 유통을 삼성 SDS가 담당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슈가 1월에 나왔는데 1월 말에 바로 삼성 SDS가 대응을 요런 걸 제깍제깍 잘 해버립니다. 우리 아니야, 안 할 거야. 우리 코로나 백신 관련주랑 상관없고 콜드체인 이쪽도 안 할 거야. 백신 유통은 그냥 다른 의약품 전문 수송 업체가 할 거고 우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게 기대감이 바로 사라져가지고 또 차트가 요렇게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때거든요. 보이시죠? 이때 올랐다가 바로 이렇게 바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만 했다가 하면은 이때 이제 삼성전자 합병설 지분가치 요거 콜드체인 들어왔다가 삼성파 현대오토웨이버가 된다고 했다가 요게 다 몰아지니까 이게 대형주가 하루에 14%가 말이 돼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다 빠진 거죠. 그다음에 지금 6월에 지금 조금 또 올랐던 게 CBDC 관련된 기대감이 좀 올랐던 겁니다. 근데 요것도 또 지금 또 사그라드는 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셨을 때, 제가 말씀 올린 걸 들으셨을 때 지금 좀 지치시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삼성 SDS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이유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까지 빠져 있는 이유가 얘가 지쳤어. 코로나 때 빠지고 나서 좀 반등을 못해서 무슨 이슈가 있어야 팍 하고 오르는데 이슈가 바로 진압이 됩니다. 화재 진압이 바로바로 돼요. 그래서 이게 지친 겁니다. 얘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게 지친 거예요. 이슈가 이제 단 하나도 없거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슈가 없었던 애면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요게 가치가 부각이 돼서 올랐을 텐데 이슈가 있다가 꺼지고 있다가 꺼지고 있다가 꺼지고 하니까 이제 다 지친 거야.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 구간인 주가가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회사가 안 좋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물류 부분도 굉장히 좋고 클라우드 쪽이 IT 쪽도 굉장히 업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도 엄청나게 좋게 샷이 나왔고 2분기도 고성장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이 지금 물동량들이 유통 쪽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실적 개선이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자동차 전장 사업, 지금 뭐 CBDC 관련해서 핀테크 사업, 그 다음에 뭐 대주주 지분 활용해서 삼성전자 뭐 합병, 뭐 코로나 백신 콜드체인 뭐 요런 것들이 주가 프리미엄이 다 이제 반감이 됐어요. 이미 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슈상 나빠질 게 없고 본체 자체가 피지컬이 땅땅하게 좋은 애니까 그래서 지금 저평가된 숨겨진 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갈 거는 약간 지금 제가 걸리는 게 하나가 있긴 한데 저기 동탄 데이터 센터를 2021년 완공 예정이었던 걸 2028년으로 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클라우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요거를 왜 뒤로 미루냐, 그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삼성 쪽에서 코로나19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못 맞춰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게 좀 데이터 센터 착공하는 게 지연이 됐다. 그래서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슈가 있다. 요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주장이 한켠에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요게 뭐 KT나 뭐 다른 쪽 클라우드 보통 사업하는 애들처럼 이렇게 뭐 임대해주고 뭐 코로케이션하고 막 요런 쪽의 사업이 주로 주로 이렇게 갖춰진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이 사업 영역이 아니고 삼성 SDS는 삼성전자 등의 그 관계사들만을 위한 그런 내부 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지금 수요가 대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좀 그냥 후순위로 조금 미뤄진 게 아니냐. 그래서 삼성 SDS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이 삼성전자 내부 관계사를 다 이렇게 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2028년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좀 미뤄진 거다. 그래서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또 뭐가 됐든 간에 약간 좀 아쉬운 건 맞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맞다. 만약에 동탄 데이터 센터가 2021년에 완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삼성 SDS가 코로케이션 위주로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처럼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을 했었다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뭐 저쪽에서는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래 뭐 니네가 충분해서 뭐 공장 뭐 증설을 안 하는 거니까
뭐 그건 그렇다고 하는데 약간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까지 완공이 됐다면 사실 뭐 업황상으로도 모멘텀도 좀 완벽했을 텐데 그거 하나만 지금 조금 좀 걸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악재라고 볼 것까지는 없고 호재가 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정도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것도 저번에 좀 제가 현대해상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시장에서 너무 종목이 좀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얘도 호재가 없는 게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피지컬이 깡패예요. 지금 일단 PB밴드 차트랑 PB밴드를 좀 보실 건데 차트를 보시면 요게 말이 안 돼요. 이거 지금 그냥 사기거든요. 요것도 사기 아이템입니다. 요것도 꼭 장착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피지컬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업황의 이 가격이 지금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곧 알아봐 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건데,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없었던 구간이 맞아요. 이렇게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그 다음에 뭐 악재를 따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대감이, 그쵸? 근데 애가 멀쩡해. 남자가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직업도 탄탄하고 돈도 잘 법니다. 근데 얘가 멘탈이 그냥 나가 있어. 왜냐면 연애를 4번 했다가 다 차였거든. 4번을 했다가 다 차였어.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언젠가 얘도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비유를 하면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근데 얘가 요렇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좋단 말이에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차트만 봤으니까 밸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이렇게 좋다고 하는지 실제로 좋은지를 좀 볼 건데 여기 나와있죠. FM 가이드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일단 매출이 확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발생 기준으로 지금 내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딱 봐도 티가 나요. 되게 좀 완벽하죠. 좀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진짜 센 게 부채랄 게 없습니다. 아예 뭐가 없어요. 그래서 매입 채무 대비, 여기 보이시죠? 매입 채무 대비 매출 채권 받을 것도 돈도 넘쳐나고 유동금융자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금도 진짜 많고 단기성 부채가 지금 아예 없어요. 얘가. 그래서 진짜 좀 대단한 회사다. 대단한 회사라고 이렇게 한눈에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 펀더멘탈도 완벽하고 차트도 저평가 구간이야. 근데 얘가 또 뭐가 좋냐면 정보통신기술 ICT 섹터에서 ESG가 그냥 독보적으로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게 많이 사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ESG 리스크에서 시작이 된 게 ESG 등급이 좋은 회사들이 이제 주가에 슬슬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탄소 쪽부터 저탄소 요거부터 좀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슬슬 ESG 등급이 ESG라는 그 항목 자체가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대변을 하는 그런 지표가 맞다라고 슬슬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현대오토웨이브 아까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제치고요. KT도 제치고 SK텔레콤도 제치고 삼성 SDS가 ICT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ESG 1등급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조금만 더 가해 볼게요. 자, 일단 삼성 SDS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위주의 IT 서비스랑요. 그 다음에 물류 이쪽에 BPO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 IT 서비스랑 물류랑 거의 반반이에요. 물류가 조금 더 많긴 하는데 이번 분기 기준으로 뭐 45대 55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업이익은 거의 또 IT 서비스 쪽에서 나고 있어요. 근데 IT랑 물류랑 이쪽이 지금 둘 다 업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IT는 IT대로 이렇게 자체 이렇게 시스템 공급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클라우드 쪽도 원활하게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물류 BPO도 얘네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이 있는데 셀러가 또 그렇게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글로벌 사업 중심으로 엄청나게 확장이 잘 되고 있어서 물동량 증가에 관한 확실한 수혜를 슈팅을 제대로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제품 서비스 등 이제 현황을 좀 보게 되면, IT 서비스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매출이 호황이다. 지금 잘 잡히고 있다. 그리고 물류 서비스도 굉장히 잘 잡히고 있다. 요거까지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정성적으로 뭘 추가를 해드릴 거냐면,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삼성 SDS는 그동안 매력이 없는 회사였어요. 왜 매력이 없었냐면, 얘네는 내부 거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나쁜 내부 거래라는 게 아니라 뭐 돌려서 뭐 물량을 뭐 다른 회사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회사가 있죠. 이렇게 내부 거래를 뭐 비정상적으로 치는 그게 아니라, 사실 그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의 그 이쪽 관련된 그 시스템, 클라우드 뭐 요쪽, 물류도 이쪽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시세가 좋아지면 따라서 오르고 좀 요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이렇게 삼성그룹이 잘 나가니까 좀 그거를 물량을 받아주는 좀 그런 역할의 회사 느낌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요 매출처가 지금 2021년 1분기 사업 보고서에서도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의 종속회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매출이 2조 4천억 가량이 조금 덜 나왔는데, 요게 매출액의 총 78%란 말입니다. 근데 요게 좀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삼성 SDS의 내부 거래 비중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완전히 삼성에만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하나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가 삐끗한다거나 삼성그룹이 안 좋다라고 하면 삼성 SDS는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생력이 없는 거죠. 이 단어가 적절할 것 같아요. 자생력이 없는 회사였는데, 얘네가 2017년에 내부 거래 비중이 88%가 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88.4%쯤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8년, 19년에도 마찬가지로 80% 중반대였어요. 엄청 높았는데, 지금 방금 2021년 사업보고서를 봤는데 갑자기 78%죠. 확 내려갔습니다. 이게 내부 거래 비중이, 요게 추이가 차트를 그릴 수가 있다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내부 거래 비중 추이가 줄었다는 말은 삼성전자 말고 다른 매출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생력이 생겼다는 거죠. 회사로서 내가 독보적으로 뭔가 능력치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얘가 왜 그러냐면, 얘가 대외사업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요쪽에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DB손해보험 마냥 조금 잘하는 사장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냐면, 이 전 사장님이 누구셨냐면요, 홍원표라는 사장님이셨어요. 삼성 SDS의 홍원표 사장님이 딱 이렇게 취임을 하시면서 근 몇 년 만에 이렇게 내부 거래 관련된 비중 리스크를 확 덜어내십니다. 그래서 다른 그 글로벌 해외 업체에 관한 대외 비중 캐파빌리티를 확보를 해놨는데, 이번에 취임을 하셔서 사장님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황성우 사장님도 이제 관련돼서 요쪽 관련된 인사이트를 좀 이어가시는 그런 분이신 걸로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사장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회사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요게 숨겨진 정성적 분석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 SDS가 시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와중에 얘는 왜 못 올랐냐? 이유가 뭐냐? 악재가 뭐냐? 지금 호재가 다 소멸이 돼서 뭔가 갈만하다가 주저앉고, 또 갈만하다가 덜컹하고 주저앉고, 덜컹 주저앉았던 거, 그게 악재였다. 근데 이제 더 이상 털릴 게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호재가 없다는 게 호재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깡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깡패인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깡패다. 그리고 지금 펀더멘탈이 그 와중에서도 말도 안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맞다. 마지막으로 얘네가 정성적으로 좀 깊게 심층적으로 봤을 때도 내부 거래 비중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대외 글로벌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또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숨겨진 저평가된 매력적인 그런 보석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해서 지금 좀 독일자 꿀고 지금 머리 박는 심정으로 그렇게 종목을 저번에 현대해상에 이어서 또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영상이 또 편집이 빨리 돼야 올라갈 텐데 언제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영상 올라갈 때까지 너무 가격이 많이 안 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는 저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으니까 조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저도 네, 욕심이 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너무 제가 많이 아끼고 애정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다들 아시죠? 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